정확한 그 워딩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현혹이라고 표현했죠. 예. 정말 소중한 거에는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쉽게 버는 대로 나도 쉽게 해서 벌어지냐?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뭐 워낙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네. 이제 일반적인 그 톤 앤 매너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너는 안 하고 뭐 하냐 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죠. 수많은 강의들이 올라와서 뭐 그게 뭐 과일 판매든 뭐 기타 좋아요. 등등이든 뭐 네네.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제 노력하는데 나만 바본가? 뭐 나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세상살이 이런 흐름? 컨텐츠의 뭔가 영향?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한 그 워딩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현혹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 진리와 정의가 아닙니다. 저희의 기준점은 그거예요. 제가 이 진리와 정의의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데 현혹되거나 그런 채널에 지금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 성장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 그럼 죽어라. 옛날에 그 뭐 산업사회처럼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노동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이 노동자의 고혈을 빼먹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패러다임 아니야? 사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공격받을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공격을 더 많이 받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진리와 정의. 전 세계 대한민국 누구나 이 액션 마스터마인드 앱에 들어와서 히스토리를 보면 제가 1000일이 넘게 제가 인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1000일이 넘게 저의 모든 삶을 독서하고 운동하고 또 협력하고 강연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진과 제 목소리로 남겨놨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냥 말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열심히 살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저렇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되게 참 의미 있는 건 열심히 살고 쉽게 돈 버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뭐 쉽게 돈이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채널을 보거나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 사람들의 책을 접했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그 고민 있고 위기 의식이 있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 태도 자체가 저는 아주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세대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지금 아직도 나는 삽자루 하나 들고서는 집을 짓겠다고 건물 짓겠다고 도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과학 문물이 이렇게 발달하고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문물들이 나오지만 공사 현장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거는 삽자루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삽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삽을 대체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기기와 능력과 문물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의 고유의 기능들, 고유의 의미들은 전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와 정의예요.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정의예요. 당신만 좋고 내가 좋지 않은 거는 불의예요. 내가 뒤통수 빵 쳐가지고 사기치고 그 돈 내가 가져가는 거 그거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프레임이 열려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프레임으로 보면 정말 진리와 정의에 따라 부를 이루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내 유튜브 채널에는 야 너 바보처럼 왜 그렇게 일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왜 바보처럼 그런 것들 땡기고 있어? 이거는 왜 그래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의 생각 이게 이제 일종의 끌어당김의 법칙과 유사하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비슷한 사고와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몰아주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장의 길 같은 또 제가 정말 심혈을 다해친 능력 폭발 같은 책을 보고 접하면 또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들 보면서 야 진짜 그런가? 나만 이런 건가? 하고서 조급해하고 마음 딸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죠. 근데 이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저는 그 숫자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막 주식 투자하고 네. 남들 코인 한다니까 나도 막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걸겠다고 생각도 했었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설사 그것이 나에게 큰 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나에게 큰 흥미를 느끼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수정 계획이었어요.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게 저의 스타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맞는 분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자신의 능력을 쓰시면 돼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다 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적어도 뭐 스타일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네. 콩심대 콩나고 팥인데 팥이 난다. 콩시루에 물을 뿌려서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콩은 콩나물이 될 수 있다. 열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뭔가 좀 재밌고 좀 뿌듯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최초 계획에서 네. 수정 계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음. 이제 작가님이 포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단념, 포기, 자기 합리화. 뭐. 그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하게 될까요? 그 포기의 뭐 주된 원인이 있을까요? 아프니까. 어떤 게 아플까요? 마음도 아프고. 어... 예. 뭐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뭐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네네. 뭐 이순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저도 존경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제 해냈고, 네. 그게 또 이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였고, 그렇죠. 그런 뭐 희생 정신도 대단하신 것 같고. 네.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죠. 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낳고 또 어떤 협회를 이끌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될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미지.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치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들에게 되게 참 성실한 모습, 내가 이제 이게 가치관이죠. 성실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다. 나는 되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다. 나는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저마다의 그 추구하는 성향과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긴 하지만 존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양팔저울에 놓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존경 쪽을 더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제 수업에서 수도 없이 제가 계속 어떤 가치관 게임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더 직접적으로 내가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아빠는 뭐 어떤 사업가였나, 어떤 사회인이었나 생각했었을 때, 야 아빠는 돈 많이 번 사람이야. 와 아빠는 누군가의 삶을 성공시켜준 사람이야. 누군가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전해준 사람이야라고 가치를 보면 저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소중한 거에는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에게 맛있는 그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좋은 선물을 사주고 보석을 사주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불해야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예, 그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 장군은 본인에게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가 있었고 가치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살라고 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백의종군하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음해와 모욕과 그렇죠? 난중의 일기를 보면은 자기가 그 소중한 아들,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들도 다 포기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분은 그 삶의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감내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팠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고통. 그 모든 이 나라를 지킬 만큼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될 만큼의 그 고통을 감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한 겁니다. 다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존경해요?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삶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고 내 가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지만 내 삶의 방향성은, 내 삶의 스타일은 이거와 이렇게 거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죠. 예, 신념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좌우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휙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신념이 없으니까, 내 확신이 없으니까, 내 삶에 있어서 당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내 신념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신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신념이 약하면 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신념이 명확하면 내가 이것을, 저 사람 부럽긴 하지만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아? 라고 딱 잘라서 내 신념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돈 버는 재주와 돈 버는 능력은 당연히 다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버는 달란트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쉽게 버는 대로 나도 쉽게 해서 벌어지냐? 벌어지지 않으니까 불행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능력을,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힘이 나는 것들, 내가 뭘 할 때 힘이 나는지. 우리 이건복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 네. 사실 저보다 경험도 더 많고 인사이트와 지식의 깊이와 또 많은 사람들 접했던 노하우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걸로 강연을 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활동해도 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궁금했거든요. 이분은 왜 사람을 초청해서 자꾸 인터뷰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좋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집중하고 잘하면 강연을 하는 것보다 뭐 책을 내는 거나 어떤 매스미디어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나의 고유의 능력을 쓰는 거죠. 네.